안녕하세요. 저는 조상이 도왔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처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고를 들었고, 그걸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나서 덤덤히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부방 형식으로 영어 학습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신도시 쪽에 규모 있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옮겼고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 학원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매일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 카페는 넓기도 하고 손님들도 많았는데 카운터에는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유니폼 입은 직원들이 2~3명 정도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서 형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늘 싹싹하게 웃는 얼굴로 주문을 받으시고 제가 단골이라며 한 번씩 커피 사이즈업도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2명 중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분이 특히나 저에게 말도 많이 걸고 서비스라며 판매하는 디저트도 한 번씩 주셨어요. 어차피 매일 가는 카페인데 사장님이 친절하고 싹싹하시니 제 입장에선 나쁠 게 없었죠. 게다가 그 사장님이 인상도 호감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엔 좀 친해져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있는 어학원에서 일한다던가 커피 취향 등 소소한 대화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카페에 갔더니 그분이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 몸이 안 좋았거든요. 어디 가요? 심한 몸살이죠 뭐. 지금은 괜찮으세요?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희 학원으로 주문하지도 않은 음료 배달이 왔어요. 1층 카페 직원분이 직접 갖다 주셨는데 따뜻한 레몬차와 더불어 감기약과 레몬청 한 통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커피보다 레몬차 드세요. 레몬청도 함께 보낼 테니 수시로 타드시면 좋아요. 1층 카페 사장. 그걸 보는데 옆에 선생님들도 웬일이냐며 호들갑을 떨고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선덕거리더라고요.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일부러 서비스를 주거나 사이즈업을 해주실 때도 많았지만 그거야 그냥 단골이니까 정도로 여겼지 다른 사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1층 카페에 간단한 초밥 도시락을 사가서 고마움을 전했어요. 제가 찾아가니 그 사장님도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매일 가는 카페인데도 그렇게 가니 새삼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아까 선물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혹시 저녁 안 드셨나 싶어서 사왔는데. 그분은 고맙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혹시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꽤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없다고 대답했고 그분은 그럼 데이트 신청해도 되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카페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제 예상처럼 남동생과 함께 형제끼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제법 공통점도 많고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지게 됐고 자주 만나다가 연인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부턴 학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도 종종 카페에 놀러 가게 됐죠. 그러면서 남친의 동생하고도 친해지게 됐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친의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한번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기간으로 치면 3개월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짧게 살다가 헤어진 부부를 주변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남동생은 왠지 이혼 얘기를 좀 꺼려하는 듯 했는데 그건 이해했어요. 이혼 얘기가 신나고 좋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남친도 그 상대방 여자에 대해 거론하기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따로 물어보니 하준이랑 헤어진 그 여자 진짜 별로였거든. 우리 부모님 그 여자 얘기 나오면 욕부터 하셔. 왜? 뭐 어땠길래? 남친의 남동생은 이혼한 적이 있다고는 언급했지만 왜 이혼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저도 실례인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친이 해주는 말론 바람 폈어 그 여자. 아니 바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자가 있는데 하준이랑 결혼까지 한 것 같더라고. 완전 미친년이지. 남친이 미친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랐어요. 늘 부드러워 보이는 남친이 그런 격한 표현을 쓰길래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친동생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여자니까요. 정말? 어, 하준이가 그 내연남도 만났어. 하준이가 그 일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지. 그 여자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치가 떨린다니까. 그렇겠다 진짜. 무슨 그런 이상한 여자가 다 있어? 남자도 있다면서 왜 하준 씨랑 결혼까지 한 거지? 우리 집 돈 보고 그런 거지 뭐. 남친네 집은 여유가 제법 있는 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학원과 남친네 카페가 있는 그 건물 남친 아버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외모가 반반했거든. 이 근방에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구나. 얼굴값 하는 거지. 하여튼 진짜 그 여자 말도 꺼내기 싫어. 그래, 하준 씨도 얼른 있고 좋은 여자 만나야지. 남친은 남동생의 헤어진 전 부인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저도 정말 나쁜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남친과는 좋은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만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남친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나이도 좀 있기도 하고 부모님도 결혼을 원하신다고요. 더 정확히는 손주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친 역시 동생이 이혼하긴 했지만 형인 자기보다 먼저 결혼한 거다 보니 본인도 더 늦기 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친이 좋긴 하지만 좀 이른감이 있더라고요. 만난 지 오래되지 않기도 했고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성급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친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유 있는 시댁과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인 남친. 조건만 봐도 나쁘지 않고 사람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결혼하길 바랬고 저도 비혼주의자는 아니라서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있었거든요. 결혼을 망설일 이유는 크게 없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도중 저는 남친네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네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저를 잘 대해주시고 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정 환경이나 직업 등등 모든 게 평범한 사람인데도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이 제가 인상이 좋고 착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우리 집이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이에요. 라며 자식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님이나 남친이나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원했습니다. 남친 하는 소리가 결혼해서 아기 빨리 낳아주면 그 아기도 다 돌봐줄 거고 제가 원하면 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셨답니다. 저를 특히나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도 서두르시는 것 같고 저에게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시니 저도 좋았죠.
또 시동생인 남편 동생과도 사이가 좋은데다 무엇보다 금전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으니 결혼 준비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계획대로라면 저는 그렇게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고 3개월 뒤엔 식을 올렸었겠죠.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드레스 입을 생각을 하니 다이어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자세도 안 좋아서 등도 좀 구부정하고 어깨도 말려 있다 보니 이왕 드레스 입는 거 관리를 쫙 해서 예쁘게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 선생님들 추천으로 저희 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중 1대1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긴 하지만 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 바짝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요. 저는 민이라는 이름의 강사님께 운동을 배우게 되었어요. 옆에서 자세도 잘 잡아주고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잘 가르쳐줘서 참 좋더라고요. 또 그 강사님이 예쁘기도 하고 날씬해서 의욕도 더 생기게 만들고요. 그분과는 운동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해지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할 거라서 드레스 입으려고 운동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막 결혼 미리 축하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레스 입을 때 잘 보이는 팔뚝이나 등살 부분에 좋은 동작을 특히나 많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친에게는 운동한다는 건 거짓말로 했어요. 드레스 입는 것 때문에 운동한다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말 안 하고 있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습의 신부로 짠 하고 나타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겐 아무 말 안 하고 퇴근 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늘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곤 했죠. 그렇게 재밌게 운동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남친네 카페에서 강사님과 마실 차를 2잔 사들고 필라테스 수업을 가게 됐습니다. 그 강사님은 제가 드린 차를 보시더니 학원 밑에 있는 그 카페에서 사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네, 거기 가보셨죠? 사실 그 카페 제 남친이 하는 카페거든요. 곧 결혼한다고 했던 남친이요. 그런데 제 말에 그 강사님은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 카페 사장님이랑 사귀신다고요? 결혼하신다는 분이 그분이세요? 저는 왜 그렇게 놀라지 싶더라고요. 형제잖아요, 거기 사장. 둘 중 누구요? 강사님은 형제가 운영한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형이요. 왜 그러세요? 강사님은 막 동공이 흔들리더니 그렇냐고 알겠다고 하고 일단 수업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뭔가 저에게 숨기는 눈치였어요. 갑자기 저 반응은 뭘까 궁금했지만 어쨌든 운동하러 간 거니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아까 그 반응은 뭘까 싶어서요. 그렇게 겨우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한 건지 묻고 싶었는데 그 강사님은 바로 다음 타임 수강생이 들어와서 저는 그만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동안 내내 마음이 복잡했죠. 제가 그 카페 사장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강사님의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운동 갈 때 왜 그런 건지 꼭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그 강사님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운동 끝나고 시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된다고 했고 그렇게 그날 운동을 마치고 강사님과 휴게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제 남친하고 아는 사이세요? 강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형제 중 형하고 사귄다고 하셨죠? 그럼 그 남동생 전에 결혼했다는 거 들으셨죠? 네. 저는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예요. 결혼했었던.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친에게 익히 들었던 결혼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다는 그 미친 여자가 이 강사님이라뇨.
너무 놀랍고 사람 좋게 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보일 정도더라고요. 제가 어색하게 있으니 그 강사님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욕 엄청 하죠? 제 욕. 네? 아니요. 아니긴요. 욕 엄청 했을 거예요. 바람나서 결혼했느니 어쩌느니. 근데 상관없어요. 욕하든지 말든지. 저는 속으로 생각보다 되게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거든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네? 그 미친 집구석에서 발 빼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줄 게 뻔하니까 일부러 내 연남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친 집구석은 뭐고 왜 이혼하려고 바람 폈다는 누명까지 쓴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 강사님은 저를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혜연님, 남친분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하시는 거 맞으세요? 강사님은 의미심장하게 묻더라고요. 어떤 걸요? 그 집안에 유전병처럼 지병 있다는 것도 아세요? 네? 저는 또 놀랐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지병이라뇨? 모르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한 거죠. 솔직히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장사 잘 되는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에다가 시댁 재산도 많고 또 결혼해서 아기만 낳아주면 저한테 필라테스 센터 차려준다고도 했고요. 맙소사. 저에게 한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렇죠? 참, 저는 그 집안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대로 이어져 오는 병도 있으면서 아기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집착하는지요. 진짜 생각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우, 소름 끼쳐. 무슨 병인데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근데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하준 씨가 저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망상증까지 심한지 자기 말대로 말을 지어내고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의처증에 망상증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하준 씨 연애 때부터 무슨 약을 꼭 챙겨 먹었었거든요. 뭐냐고 하니 그냥 영양제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영양제가 무슨 약국 봉투에서 나오냐고요. 그때는 이상하다 싶었어도 하준 씨 말론 뭐 약국에서 해주는 영양제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결혼 후에 몰래 알아봤거든요. 그거 정신과 약이었어요. 정신착란이나 조현병 증세 때 먹는 약이요.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정신착란, 조현병이요? 네. 그런 걸 다 속이고 결혼을 한 거라니까요. 나중에 싸우면서 다 얘기했는데 자기만 겪는 거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형한테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그 집안의 유전적인 병인 거죠.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병 같은 건 중대한 일인데 그런 걸 숨기고 결혼을 하자고 서두르다니요. 그런데 강사님 말을 듣고 보니 제 남친도 전에 같이 여행 갔을 때 무슨 약을 복용하는 걸 봤습니다. 뭐냐고 하니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먹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강사님 말을 듣고 보니 그 약이 그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지만 이미 결혼한 걸 어쩌겠어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엔 보듬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준 씨 말론 그때쯤 약을 바꿨는데 약발이 안 받았던 건지 증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던 폭력성도 있고 자꾸 이상한 소리 저한테 하고 이 집 돈 들고 도망갈 거라고 저를 의심하고 제 물건 뒤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엔 맞는 약으로 다시 바꿨다고 했는데 그런 걸 겪은 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하준 씨 말론 아버님은 더 심하대요. 근데 그 집 어머님이야 아버님이 건물주에다가 돈 잘 벌어다 주니 아무 상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님은 착잡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결국 헤어지자고 나는 감당 못하겠다고 하니까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후에도 이상한 소리도 자꾸 하고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그냥은 이혼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눈 돌아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는 오빠 중에 덩치 엄청 크고 무섭게 생긴 오빠가 있거든요. 그 오빠한테 부탁해서 바람 피는 것처럼 꾸며서까지 이혼을 한 거예요. 평소 차분하게만 보였던 강사님은 몹시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내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남자가 사실은 정신병이 있고 감쪽같이 그걸 속인 거니까요. 강사님은 제 안색을 살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솔직히 저도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혼을 한다 쳐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님은 괜찮냐고, 집에 잘 갈 수 있겠냐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며 겨우겨우 집으로 갔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나 싶은 괜찮은 조건의 남자와 부유한 시댁, 8개월밖에 안 만났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 나 몰래 먹는 것 같던 약, 게다가 망상증과 의처증이 극심하고 약까지 장기 복용한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약을 계속 잘 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런 병 자체를 숨긴 채 저한테 결혼하자고 밀어붙인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까지 낳으면 그 병이 유전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요.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빨리 나왔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로요. 결혼하자고 하면서 병을 속인 것이 제일 괘씸했고 동생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한 걸 보니 저도 그 꼴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세 생각을 해도 걱정이었고요. 하지만 어떻게 파혼을 이야기할까라는 건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남친도 성격이 좀 센 편이고 제가 갑자기 결혼을 일방적으로 없자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워졌다고나 할까요? 파혼 사유 자체는 남친에게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남동생과 이혼한 여자에게 분노를 가지는 걸 보자면 저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은 바람 났다고까지 하고 이혼했나 싶고요. 저는 한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창 즐거워야 할 결혼 준비 기간에 파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몹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생리통이 몹시 심했던 탓에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카페에 오라고 해서 가니 요새 왜 연락도 잘 안 하고 카페에도 잘 안 오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빴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러다가 배가 또 아프고 시간도 돼서 카페에 있는 물로 약을 챙겨 먹었죠. 그런데 남친이 저를 빤히 보더니 그 약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파혼에 대한 변명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기 실은 나 요새 부정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거든. 부정출혈? 근데 자궁 쪽에 문제가 많다네. 제 말에 남친은 제 예상보다 더 놀랐습니다. 문제가 많아? 그래서 자연 임신이 좀 힘들 수도 있대. 남친이나 남친네 부모님이 아이를 굉장히 원하고 집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러댄 말인데 속으로는 이걸 믿을까? 같이 병원에 가보자는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대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제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 음, 자궁 쪽은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많대. 나도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안 좋다고 하네. 제 말에 남친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물론 파혼을 위해서 꾸며낸 말이지만 제가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하니 남친 역시도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하, 우리 집에선 아이를 굉장히 원하는데 나도 그렇고 근데 아예 임신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겠지. 시험관이라도 하던지.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까
근데 무슨 상관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 말에 남친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무리 애를 좋아한다지만 내가 애 낳아주는 기계도 아니고 임신 어렵다고 하니 바로 저런 식이구나 싶어서 그나마 떨어진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친이 먼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결혼은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면서요. 저 그 말 듣는데 순간 어이가 없고 빡쳐서 너네 집은 유전병도 있다면서 애는 왜 그렇게 원하느냐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원활한 파혼을 위해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남친이 덧붙이는 소리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미안해.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서. 하지만 너도 그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면 우리 더 힘들 수도 있었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음에 또 결혼할 남자가 생긴다면 이런 얘기 꼭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몸 관리 잘하고 잘 지내라. 그렇게 남친은 떠났고 그 후에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없더라고요. 자기가 아픈 건 괜찮고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저를 버리려고 하는 게요. 그래도 결혼 전에 이렇게 알아차리고 빨리 끝낸 게 잘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깨졌지만 그 필라테스는 계속 다녔고 그 강사님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제 공부방을 차린 지금까지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 강사님은 그때 대인 게 너무 커서 앞으로 결혼 생각 없이 혼자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좋은 사람이 또 생긴다면 결혼하고 싶기도 하지만 공부방을 열었으니 당분간은 제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에는 오히려 큰 단점이 숨겨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겪은 사람의 충고로 무사히 헤어졌으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